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과 매출 관련해서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술금과 대급금을 통해서요,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원의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기간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조금 나누어서 얘기했죠.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1기다라고 얘기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요, 우리가 2기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 1기하고 2기를요, 또 반씩 쪼갭니다. 분기별로 쪼개서요. 1월부터 3월까지를요, 1기 예정신고기간이다 라고 좀 얘기했었죠. 언제부터요? 1월부터 3월까지를 우리가 1기 예정신고기간이다 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월부터 그렇죠, 6월까지를 우리가 1기 확정신고기간이다 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7월부터는요, 7월, 8월, 9월 해서요, 요 3개월치를 우리가 그렇죠, 2기 예정신고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10월 1일부터요 12월까지를요 우리가 그렇죠, 2기 확정신고다 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총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239페이지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에서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내야 될 세금인 부가세 예수금이요, 빼줄 세금인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야 될 세금보다요, 빼줄 세금이 더 많으면요, 그렇죠, 환급해준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부가가치세는요, 일단 4번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각 기간의 종료일마다 우리가 요렇게, 자, 종료일마다 요렇게 분기를 통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여비 교통비 같은 거 얘기할 때 기존에 있던 거래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거래가 있고, 그 거래를 정리할 때는요, 반대 방향에 보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자, 돈을 번다, 매출, 여러분들 매출은요, 대변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10,000원어치 매출했다라고 하면 부가세 예수금은요, 그거의 10%다라고 해서 1,000원이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잡혔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걸 정리할 때는요, 반대편으로 보내줄게요. 왼쪽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하고요. 자, 뺄 세금은요, 부가세 대급금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여러분들 낼 세금이요, 뺄 세금보다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원래는 그냥 뭡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요. 세금 내야 되는데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건요, 실제 납부하는 건 언제 하세요? 다음 달 25일까지 하기 때문에요, 3월 31일 즉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여러분들 기간 말에 이렇게 분기를 끊었다 해도요, 실제 신고 납부하는 건 다음 달 25일인 4월 25일 하기 때문에 아직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하는 부채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요, 여러분들 여기 자비익은요, 예,
전자 신고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구에서 안 하시고 전자로 신고하시면 10,000원 빼주거든요. 세금 10,000원 빼주거든요. 그 10,000원 빼주는 걸 우리가 돈 안 나갔네? 돈 벌었다 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잡이익이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요 4월 25일에 납부하게 되어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또 이제 대면에 있던 미지급세금 없애줍니다. 반대편에 보내서.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에서 지급하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환급의 경우는요 내야 될 세금인 부가세 예수금보다 빼줄 세금인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클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빼주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요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돌려받는 것도요 그렇죠 지금 돌려받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급은 한 30일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려요. 물론 조기 환급은 15일 만에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다 일반 환급이기 때문에 보통은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환급 받아서 내가 세금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수금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환급 받을 때도 잡이익 있네요. 기억나세요? 그쵸? 전자 신고하시면 10,000원 빼준다는 겁니다. 10,000원 빼준다는 거예요. 걔 뭘로 하신다고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실제 환급 받을 때는요. 그렇죠. 뭐 통장으로 받으시면 보통 예금이고요. 뭐 현금 받으시면 현금 되시겠죠. 그래서 환급 받으실 때 보통 예금과 미수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내용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기니까요. 7월부터 12월이 될 거고요. 예정이니까요. 그 6개월 중에서도 앞에 3개월 되니까요. 7월, 8월, 9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이 부가가치세 1번의 첫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메뉴가 안 보일 때는요, 그렇죠. 여기 돋보기에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신고서 있네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요. 자, 7월부터 9월로 여기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면요. 자,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숫자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이 바로 매출세,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여기 10번부터 여러분들 17번까지가 매입세액이다라고 부르는 부가세 대급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기업에서 우리 이번에 3일 패션에서요 7월부터 9월달까지 여러분들 총 매출한 건 얼마일까요? 매출하신 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9번에 보시면 여기 합계 나와 있습니다. 얼마요? 1억 1,015만 원 매출하셨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10% 여러분들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00, 1,100, 15,000원만큼이 매출세에 내야 될 세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여기 9번에 나와 있는 요거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입세. 여러분들 총 저희가 매입한 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총 산 건요.
그렇죠. 뭐 5,335만 원어치 샀고요. 또 2,620만 원어치 샀고요. 자, 그 다음에요. 뭐 또 60만 원어치 산 게 있네요. 그래서 총 얼마 썼어요, 여러분들? 돈 쓴 게요. 8,015만 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쓴 게 8,015만 원이니까 빼줘야 되는 세금은요. 그거의 10%인 801만 5천 원 빼줄 세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다 안 빠졌습니다. 왜 안 빼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에 불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입세액이어서 돈 쓴 게 있어도요. 빼주지 않겠다, 공제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그렇죠. 불공이다 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 불공 대상 지출이 2,535만 원 있었다는 거네요. 자, 이 얘기는요. 아무리 이렇게 돈을 써도요. 16번에 2,535만 원만큼의 돈을 썼어도요. 네가 돈 쓴 거 안 빼주겠다,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불공을 제외하니까요. 제가 순수하게 매입 과정에서요. 뭔가 사고 혹은 돈을 쓰는 것 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요. 5,480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총 돈 쓴 건 얼마인데요? 8,015만 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요. 5,480만 원에 대해서 10%인 548만 원만큼만 매입세액으로 빼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낼 세금이 1,101만 5천 원이고요. 빼줄 세금이 54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나요? 빼줄 세금이 더 많나요? 그렇죠.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요. 자, 내야 될 세금이 553만 5천 원이다 라고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예,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 자, 1.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세 번째는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네 번째는요.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다섯 번째는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여섯 번째는요.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얘기들 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든요. 자, 일단 요 신고서 가지고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답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는 건요. 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9번에 보시면요. 예. 1억 1,015만 원. 자, 요게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이 바로 9번에 나와 있는 금액 1억 1,015만 원이 됩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뭡니까? 매출로 인해서 돈 번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 세금 내야 될 건요. 이거의 10% 그래서 얼마입니까? 1,100, 1,100만, 101만 5천 원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보면요. 1억 1,015만 원이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과세 표준의 세율만큼 곱해준 게 뭐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 되시는 거죠. 내가 내야 될 세금, 부가세, 예수금 얼마나고요? 1,101만 5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물어봤던 건요. 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요. 자, 매입세액 자, 전체 보시니까요. 일단 내가 돈 쓴 건요.
8,015만 원이고요. 원래 이거의 10%인 801만 5천 원만큼 여러분들 매입세 빼줄 거였는데요.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불공 항목 때문에.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요. 548만 원 되겠네요. 자, 이게 뭐예요? 자, 매입세액입니다. 자, 차감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양수면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가 음수면요. 그렇죠. 세금이 환급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자, 지금은요. 내야 될 세금이 553만 5천 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불공한 거 여기 있죠?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253만 5천 원 되시겠네요. 여섯 번째입니다. 고정자산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세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볼까요? 자, 일단 매입과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고요. 여기가 될 거고요. 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0번부터 11번까지가 세금 계산서로 거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왜 계속 봤냐면요. 적격 증빙이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뭐뭐뭐 있었어요. 적격 증빙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뭐 있었어요? 현금 영수증 있었죠? 그 중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부분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 교재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거네요. 자, 여러분들 세금 계산 수치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한 게요. 2,620만 원이고요. 고정자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매입 세액 물어봤으니까요.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액 물어봤으니까요. 세율만큼 곱한 금액인 262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날짜에 여러분들? 자, 부가세 끝나는 날짜에 신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신고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리할 때요. 자, 우리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끌고 오고요. 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잡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야 될 세금이 있을 때는 뭡니까?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자,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얼마 내야 된다고요? 553만 5천 원 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가 아니고요.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건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자, 기간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자, 9월 30일.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이시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대변은요. 부가세 대급금. 자, 그리고요. 대변에 뭡니까, 여러분들? 자, 미지급 세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지급 세금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금 실제로 언제 낼 거예요?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직 세금 안 냈으니까 뭘로 하자고요?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하는 부채로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거래처 있으시죠? 왜 용산세무서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거 얘기해 보시면요. 우리 회사는요. 사업장 세무서가 어디예요? 관할 세무서가 용산세무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산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자, 정리분기한 겁니다. 자, 부가세 마지막 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일단 분기 끊어놓고요. 실제 돈 내시는 건 언제 내신다고요? 세금 내시는 건 다음 달 25일에 냅니다. 자, 그러면 10월 25일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아하! 자,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요.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
차변을 옮겨서 정리해 줍니다. 자, 이거 뭘로 내셨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종료일에 한번 내가 내야 될 세금인 부가세 예수금과 빼줄 세금인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다면 내야 될 세금인데 아직 안 내는 겁니다. 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니까요. 지금은 아직 세금 안 냈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실제로 언제 한다고요? 다음 달 25일에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는 걸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각각 개별 항목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액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되실까요, 여러분들? 요 부가세 여러분들 신고와 관련된 얘기는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닌데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꾸 좀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끝까지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좀 봐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부가세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와 2기, 그리고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 좀 저희가 안 했네요. 아까 보니까요. 자비익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에이, 여러분들, 자비익은요, 언제만요? 확정 신고할 때만 10,000원 빼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적 신고했어요? 2기 예정 신고했으니까요. 확정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전자신고 세액 공제받는 자비익 10,000원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래에서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뒤에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이 오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뒤에까지 부가세 신고까지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여러분들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한번 실제 문제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가 44회차 기출문제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가세 관련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